지역사회복지론에서 1장이 뭐냐면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인 거예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사실은 이게 시험이 아니면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약간 교재 위주로 나가긴 하는데 지역사회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커뮤니티잖아요.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또 해석하면 뭐가 돼요? 공동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공동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을이 공동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뭐 이 최근 1년 동안 지역사회 강의를 외부 강의를 많이 하는데 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든지 물어보면 우리 마을이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인데 그러면 그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역사회의 개념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는 지역성을 강조하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어요. 지역사회 개념,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사회적 특성을 지닌 독립적인 지역이라고 보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띈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 이게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넘어가고 네 번째 보면 공간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만남과 기능을 창출해내고 있는 가상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그래서 지역사회 개념의 변천은 뭐예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에서 그 다음 뭐예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이제는 가상. 그러니까 지리적 의미는 옛날에는 뭐 농촌이면 농촌,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사회를 정의했다 그러면 기능적.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모임. 이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대두되고 가장 최근에는 뭐예요? 가상, 사이버. 같이 뭔가를 하는, 같이 페이스북 친구들끼리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대로 지리적 의미에서 기능적 의미 그리고 가상, 공동체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주요 학자별 지역사회 핵심 키워드인데 여기에서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이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로스 몇 글자예요? 두 글자죠. 로스는 두 개로 지역사회를 나눕니다.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재 뒤쪽으로 가면 로스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84쪽의 교재를 넘겨보면 로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역사회 실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로스만 나중에 한번 우리가 계속 반복할 건데 로스만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지역사회 실천 모델을 얘기한 사람이 로스만이고 로스는 두 가지를 정의한 거죠. 지역사회의 개념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스만은 세 글자잖아요. 세 글자니까 세 개. 로스는 두 글자니까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두 개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크와 버제스. 파크와 버제스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데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지만 모든 사회는 지역사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빠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모든 사회 안에 지역사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 지역사회는 약간 공동체의 개념이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석되죠. 모든 사회는 지역사회가 아니죠.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 안에 있으니까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의 커다란 범위 안에 공동체의 특징을 갖는 지역사회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파크와 버제스는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지만 모든 사회는 지역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림 보고 해석되시죠? 네. 그 다음에 월해. 월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로스도 기본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월해도 기억해 두십니다. 월해는 특히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합니다. 월해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한 장을 딱 넘겨보면 월해의 지역사회의 기능 비교 척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해는 뭐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에는 지역사회를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주요 사회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적인 단위와 체계의 연합으로 간주, 즉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의 욕구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충족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적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동일한, 공동의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공동의 어떤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하면 공동, 그 다음에 동일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엔 하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우리가 뒷장에서 배울 기능비교 척도를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힐러리도 중간중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 기억하셔야 되고요. 힐러리 글자 세 글자죠. 그래서 힐러리도 지역사회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까지 이제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세 가지 이거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세 가지가 그냥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리적 영역의 공유,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감, 이 세 가지를 갖춘 사회가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찾았나요? 힐러리? 네, 지리적 영역의 공유,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이 세 가지를 갖춘 지역사회가 지역사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힐러리. 그 다음에 테니스. 테니스는 우리 배드민턴 테니스 치잖아요. 글자는 틀리지만 테니스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 네트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테니스는 어떻게 지역사회를 정의하냐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사회 안에서도 다시 쪼개지긴 해요. 연합체와 협의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동사회 책에는 없죠. 연합체. 그 다음에가 공동사회 협의체. 에서 큰 틀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익사회, 이익사회의 협의체로 넘어갑니다. 협의체. 그 다음에 이익사회, 연합체로 넘어가요. 연합체.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각 큰 틀에서는. 그러면 연합체는 뭐냐면 작은이라는 보시면 돼요. 연합체는 작은 조직, 작은 단위. 협의체는 큰. 우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잖아요. 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커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커요. 제주도 협의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연합회는 작은 조직, 협의체는 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을 중심으로 한 작은 단위에서 혈연이나 지연을 조금 뛰어넘는 약간 큰 조직으로 커지면서 이제는 이러한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이익사회라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이해타산적인 거죠. 이익사회라는 것은 이해타산. 이해타산.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타산적이면서 협의체. 큰 조직에서 이제는 이익사회에서 이제 작은 조직으로. 이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안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를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익사회이면서 연합체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연합체, 협의체, 협의체, 연합체예요. 큰 틀에서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펠린. 펠린은 리을이 들어갔잖아요. 펠린에. 펠린에 리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영양 있는 똑같은 리을. 그래서 펠린은 영양, 지역사회의 영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펠린은 영양 있는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지역사회로 본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암기하면 그래도 좀 생각나요. 그래서 펠리는 영양. 그래서 리을자 들어가니까 펠리는 영양. 테니스는 두 코트로 나눠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힐러리는 글자가 세 글자니까 세 개의 요소가 갖춰진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지역사회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기출문제 보시면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구조적 심리적 관점은 뭐 아까 테니스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넘어간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고, 역장으로 넘어가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에서 상실이론, 그 다음에 보존이론, 그 다음에 개방이론이 있다. 시험에 그래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상실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역사회는,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는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이게 지역사회 상실이론인 거예요. 지역사회 상실이론은 과거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이상적인 것이면 복구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의 개입이 강조한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해야 될 필요성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상실이론은 지역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는 사라졌다라는 것이 지역사회 상실이론. 지역사회 보존이론은 아니야, 아직도 혈연과 지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는 아직도 유지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더 강조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게 보존이론입니다. 지역사회 상실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 복지국가의 제도적 역할보다 더 필요한 것은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방이론은 뭐냐 하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포괄하고 있는, 그래서 지역사회 상실이론과 지역사회 보존이론에 대한 제3의 대안, 그래서 그 둘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실이론과 보존이론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개방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지문에서는 아까처럼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더넴. 처음에는 암기할 게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화예요. 더넴은 지역사회를 4가지로 유형하는데 이 앞에 있는 기준과 중간에 내용은 필요 없고 끝에 있는 예, 요 2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4가지 어떻게 나누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더넴은 지역사회를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인구의 크기는 뭐냐면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소도시냐 이렇게 사람의 수로 지역사회를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기반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떠한 것을 주로 경제적 수입으로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농촌이냐, 산촌이냐, 어촌이냐 이게 경제적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읍면동, 시군구, 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사회적 특수성은 뭐냐면 쪽반촌,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것을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넴은 지역사회를 유형하는데 4가지로 유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제 뒷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날 거라는 거죠. 근데 앞부분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그 다음에 행정구역,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의 특수성, 사회적 특수성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암기가 되면 뒤에 예시를 반드시 혹시나 모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길버트와 스펙트의 5가지의 기능과 제도입니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지역사회의 기능과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를 5가지의 기능과 제도로 묶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제도부터 나왔으니까 5가지의 제도가 뭐냐면 경제제도, 가족제도, 정치제도, 사회통합제도, 종교제도,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옆에 기능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제도로서 뭐예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가족제도로서 사회화.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밥상머리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회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제도는 사회화의 기능이고 정치제도는 사회통제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사회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잘 크면 되지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화의 기능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치제도의 사회통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을 수능, 여기에 키워드는
사회의 규범이에요. 경찰과 사법권은 사회의 규범이 될 것이고 뒤에 수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정치제도로서 사회 통제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수능이라는 사회 규범의 수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치제도로서 사회 통제구나. 그리고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종교제도가 어떤 기능이냐라는 거예요. 종교제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사회 통합이에요. 시험에 사회복지제도가 사회통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홀라당 속겠죠. 사회복지제도가 사회통합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제도가 사회통합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한 후 후원 물품을 나누어 줬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제도는 기능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제도인 건 알겠어. 그러면 사회통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로서 상부상조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는 아 이거는 상부상조이구나. 어떤 질병이나 사망이나 산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아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의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해는 아까 기능비교 척도라고 얘기를 했죠. 월해는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살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어떨 때 좋은 지역사회일까? 이거를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설문지를 만든 거예요. 그 설문지의 문항은 4개입니다. 암기하실 때 동일자수 암기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동일자수. 동일시, 일치성, 자치성, 수평적 유형. 이게 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자수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 그러냐면 시험을 볼 때에 뒤에 설명까지 알아야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동일자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과 뒤에 설명이 틀리지 않았지만 동일자수가 아닌 다른 뭐 민주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민주성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설명은 맞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뭐다? 동일자수가 아닌 민주성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월엔의 기능비교 척도하면 동일자수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거의 설명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동일시부터 만약에 순서대로 간다면 동일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 준거 집단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소속감. 그래서 심리적 동일시는 소속감을 얘기합니다. 동일시는 소속감. 여러분들이 마을을 얘기할 때 우리 마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소속감의 어떤 대변이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줬으니까 그런 것들이 동일시라고 보시면 돼요. 일치성. 일치성은 뭐냐면 동일 지역 안에 서비스가 동일하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좋은 지역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서귀포에 있는 서비스를 제주시에서도 받을 수 있어야 이건 좋은 지역사회잖아요. 이것이 뭐다? 일치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동일 지역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치성은 뭐냐면 다른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자치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의존하지 않으면서 기능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치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치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되어지면 더 편한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의존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럼 그것은 자치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평적 유형은 자, 수평적이라는 것은 어떨 때 쓰냐면 여러 개의 기관이나 여러 개의 어떤 조직들이 있을 때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얼마나 긴밀하게 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부족하지만 서로 상이한 단위 조직들 간에 얼마나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상이한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수평적 유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이한 조직이라는 단어들이 보통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암기할 것들을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아까 워렌의 기능비교 척도 4가지,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의 기능과 제도 5가지, 그 다음에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화, 그 다음에 주요 학자의 개념 정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아까 이론, 상실이론, 보존이론, 그 다음에 개방이론 있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